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호랑이띠와 각 띠들 간의 띠별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녹화를 다 끝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칠판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녹화를 다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저분하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목소리도 좀 약간 이미 녹화를 했기 때문에 약간 쉬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단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힘내서 다시 한번 제가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랑이띠와 각 띠별들 간에 제가 이렇게 궁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호랑이띠에 대해서 우선 간단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행으로 일단 목이 됩니다. 목이 일반적으로 일단 나무를 지칭하는 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띠는 한마디로 연이 되기 때문에 연이 됩니다. 연의 지지가 되는데,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큰 시공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근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주팔자를 논할 때 연월리시에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더 이제 좀 도움이 될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띠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호랑이띠가 일단 쥐띠를 만나게 되면 일단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호랑이띠의 사주팔자를 이제 봤는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호랑이띠 여러분들도 자신의 사주팔자를 모르면 앱에서 만세력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게 되면 자신의 사주의 오행 중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 화, 토, 금수를 얘기하는데, 오행 중에 목이 많은지, 화가 많은지, 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신의 사주팔자를 봤는데 자신의 사주팔자에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혹여라도 자신의 사주팔자에 화라는 기운이,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불이 너무 많다라고 가정하면, 그럴 때는 이 수라는 기운을 반기게 되는데, 이 쥐띠가 바로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호랑이띠가 이 쥐띠를 만나면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행으로는 수가 되고요. 호랑이는 제가 목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려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하려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마치 모친이 자식한테 에너지를 무한대로 이렇게 주듯이 항상 이렇게 배려하고 뭔가 도우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호랑이띠가 이 쥐띠를 만나면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만약에 자신의 사주에 수가 만약에 많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 쥐띠를 만나면 좀 더 불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놨던 것처럼 이렇게 재살이라고 하는, 이 재라고 하는 기운이 많이 이제 발동하게 되는데,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재앙, 지금처럼 이제 재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바로 재난할 때 재자입니다. 그래서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호랑이가 하려고 하던 선천적인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이제 호랑이는 겉에서 볼 때는 이 목이 되지만, 원래 하려고 하던 운동은 바로 이 화운동이 됩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펼치고 벌리고 뭔가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운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쥐띠를 만나게 되면 쥐띠는 수가 돼서, 수는 응축하고 응고하고 이렇게 오므리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호랑이가 원래 하려던 운동과는 굉장히 이질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질적인 운동을 갖고 있는 쥐를 만나게 되면 그게 바로 재살이 돼서, 이 마치 호랑이가 하려고 하는 운동을 가둬놓은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호랑이가 만약에 사주에 수가 많다면 오히려 이 쥐띠를 만나게 되면 더욱더 그런 기운이 가중돼서 본인의 활동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일단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랑이가 쥐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을 조객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한테 이렇게 문상을 오는 것과 같은, 마치 자신이 한마디로 이제 상을 치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문상을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운기 패턴으로 봐서 일단 약간의 우울감을 동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호랑이띠의 사주에 만약에 수가 많은데 또 쥐띠를 만나게 되면 수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한마디로 응축된 그런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가 너무 강하게 되면 우울감을 동반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좋지 않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이가 이렇게 소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일단 좋은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띠 같은 경우에는 소 같은 경우는 오행으로 이렇게 토가 됩니다. 이렇게 토가 되는데 호랑이는 제가 이렇게 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토, 이 소를 나타내는 토를 곧 돈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호랑이띠가 소띠를 만났을 때 좀 더 자신이 돈을 벌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호랑이가 소띠를 만난 게 돈을 벌기에 유리한 것이지 소띠가 호랑이를 만나는 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랑이한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호랑이띠가 사실 다른 띠보다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띠들을 만났을 때 남들보다 재물에 해당하는 띠가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랑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행으로 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를 재물로 삼는데 이 12지지 안에는 토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개의 띠를 만났을 때 다 재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소띠를 만나면 재물로 삼기 때문에 일단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이 호랑이띠가 한마디로 소띠를 만나서 돈을 버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좋은 어떤 궁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띠동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가장 큰 시공간과 근본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은데 주의할 점 뭐냐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숲에 호랑이는 자기의 영역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또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호랑이는 일반적으로 백수의 왕의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리드하려고 그러고 본인이 경영하려고 그러고 관리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갖고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서로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약간의 서로 리드하려고 하고 서로 관리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호랑이, 우리가 보통 보면 호랑이는 영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일단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다른 호랑이가 들어오면 이제 영역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만 좀 주의하시면은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토끼를 만나게 되면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방위로 보면 이 한마디로 어떤 위치로 보면 동네로 보면 호랑이와 토끼는 같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닥 이질적이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호랑이띠가 본인이 방송 연예라던가 아니면 본인을 뭔가 남들한테 보여서 뭔가 행위적인 측면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 토끼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토끼띠가 바로 호랑이한테는 이 연살이라고 해서 그걸 도화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사주팔자에서 도화살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아마도 방송 연예 혹은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런 기질적인 어떤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띠가 뭔가 자신을 드러내서 남들한테 자신을 표출해서 뭔가 돈을 벌거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토끼띠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띠다, 좋은 띠궁합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이가 용띠를 보게 되면 일단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는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를 돈으로 삼습니다. 근데 용은 오행으로 역시 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용띠를 만나서 뭔가 재물을 취하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호랑이가 용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상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문과 조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마치 문상을 가는 것과 같은 약간의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인 관계를 깊게 한다고 할 때는 좀 더 약간 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봐서 그런 것만 적절히 조절하시면은 뭔가 돈을 벌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띠가 이 뱀띠를 만나게 되면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자신을 굉장히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 뱀띠를 만나게 되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과 사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굉장히 역동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자신의 사주팔자가 이 호랑이띠를 가지신 분이
사주의 구조가 굉장히 약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약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월일시 중에 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신을 나타내는 1, 한마디로 1 중에 1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주팔자에서 1이라고 하는 게 곧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 1간, 한마디로 1의 천간이 지지에 한마디로 이제 자신이 만약 목인데 목이 거의 없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지에도 전혀 목이 없다고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팔자가 좀 약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호랑이가 뱀을 만나게 되면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인간 간의 문제가 되는데, 호랑이와 이 뱀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관계를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구조가 일단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걸 주의하지 않으면 보통 이제 구설, 시비, 좀 더 이게 크게 발전하면 송사 혹은 이제 법적 문제 아니면 경찰서에 갈 일, 이런 일들이 일단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자신의 사주팔자가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게 호랑이가 뱀을 만나면 이렇게 그 어떤 강력한 기운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뱀을 만나면 그걸 형이라고 해서,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벌할 때 형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벌이라는 의미를 본인이 좀 더 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띠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그 자제 중에 호랑이띠가 있다고 한다면, 이 호랑이띠를 가진 이제 자제분들이 만약에 법이라던가 검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군인 경찰 이런 데로 만약에 나가고자 한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뱀띠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제가 망신이라고 써놨는데, 이 호랑이띠가 이 뱀띠를 만나면 그것은 이제 망신이 되는데, 망신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는 과정이 바로 망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호랑이띠가 만약에 그야말로 본인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때 이렇게 뱀띠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 호랑이띠의 사주팔자가 좀 더 강해야 됩니다. 그것만 일단 유념하셔가지고 본인이 강한지 못한지 이런 걸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본인이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뭐 철학관에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면 제가 그런 걸 좀 일단 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호랑이가 이렇게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좋은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 호랑이띠가 하려고 하던 운동이 바로 제가 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화의 완성이 바로 이 말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말띠를 만나게 되면 본인이 하려고 하는 운동을 완성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띠궁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띠가 말띠를 만나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장성이라고 써놨는데, 이 장성이라는 글자는 마치 장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보통 이제 군인으로 말하면 장군이 가장 높은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랑이띠가 말띠를 만나면 본인의 위치에 최고조에 다다르는데 이제 좋은 궁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는 호랑이가 이렇게 말을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합의를 잘 이루어서 목표를 같이 두고 뭔가 이루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궁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호랑이가 이렇게 양을 보게 되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는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은 토가 됩니다. 토가.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양을 보게 되면 그걸 재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물로 삼기에는 좀 더 유리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서로 했을 때 본인한테 돈을 벌어다 주기에는 좀 더 유리한 띠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인간적인,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양띠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귀문이라고 해서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띠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일단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할 때 본인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양띠가 좀 더 좋은 그런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호랑이가 양띠를 보게 되면 그건 이제 이 반환이라고 해서, 반환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 반환이라고 해서 마치 말 안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고관대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굉장히 좋은 기운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호랑이가 양띠를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는 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를 볼 때는 좀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끌어주는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원숭이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좋은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역마라고 해서 역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본인의 활동 역량을 이렇게 넓히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띠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띠궁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일단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호랑이가 원래 갖고 있는 오행은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원래 갖고 있는 오행은 이렇게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과 금은 굉장히 이질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와 원숭이가 만났을 때 사실은 호랑이가 원숭이를 본 것보다 원숭이띠가 호랑이를 만난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목이 되고 원숭이는 금이 되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약간 제어하고 압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귀라고 합니다. 고전에서는 명귀라고 해서 자신한테 약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고 일단 묘사를 해놨는데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호랑이가 어쨌거나 원숭이를 만나면 약간 제어 및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본인이 일단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할 때는 그것이 곧 역마가 돼서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띠궁합을 볼 때는 호랑이가 원숭이를 만나면 그것을 이제 충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안 좋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한마디로 굉장히 기운이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두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니까 너무 이제 안 좋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닭을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간 안 좋은 의미가 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호랑이가 닭을 만나면 그것을 이제 원진이라고 해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당한 어떤 부조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운이 서로 간에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또 써놨는데 이 호랑이가 닭을 보게 되면 그것을 유객이라고 해서 이 유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호랑이가 하려고 하는 선천적인 운동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것을 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전에서는 이제 유객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약간 병이 들 수 있는 그런 일단 기운으로 많이 봤는데 만에 하나 호랑이띠를 가지신 분이 자신의 사주팔자를 봤는데 혹여라도 닭이 이미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더욱더 이 닭을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좀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유객과 원진이 더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주의하시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호랑이가 이렇게 그 개띠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일단 나쁘지 않은데 그 나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호랑이가 이 개띠를 만나면 그것은 이제 재물로 삼습니다. 재물로 삼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기에 유리하게 돼서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호랑이하고 이 개띠 같은 경우에는 본래 본인들이 하려고 하던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뭔가 도모할 때 굉장히 좀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일어나서 서로 일을 협력할 때 굉장히 일단 좋은 띠구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호랑이가 이렇게 돼지를 만나게 되면 일단 좋은 게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일단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호랑이와 돼지도 제가 육합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이렇게 보는 순간 굉장히 한마디로 결합, 뭔가 계약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 서로 간에 뭔가 잘 맞는 그런 띠궁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잘 맞았는데 잘 맞아서 이렇게 계속 지내고 보니까 지내고 나니까 뭔가 약간 안 맞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로 이렇게 파라고 합니다. 파.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으나 추후에는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간에 좀 더 조정하고 양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호랑이가 이렇게 돼지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겁살이라고 해서 본래 자신이 하려고 하던 운동을 이렇게 스탑시키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호랑이가 원래 하려고 하던 운동은 화가 되는데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수가 돼서 한마디로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하려고 하는 운동을 자꾸만 이렇게 오므리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려고 하던 운동을 좀 약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바로 일단 겁살이 되는데 이 겁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마디로 일단 겁탈할 때 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일단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호랑이띠와 각 띠들 간의 띠별 궁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번을 찍다 보니까 약간 지금도 목이 좀 약간 쉬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